하실 때도요 다 이거 밖에서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여기서 아니 예전에 기자회견만 하고 가시는 거죠? 네. 네네네. 여기서 기자회견 하시고 그냥 20분이면 끝나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서로 기분만 나쁘고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네. 사진 찍고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매. 뭐 낼게요. 잘 나오죠? 이거 저희 오늘 그냥 간단하게 그 약식으로 좀 기자회견 하려고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담당하신 분들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면담했던 내용을 이렇게 밝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좀 간단히 모였습니다. 장애인차별협회 연대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상상동 장애여성 마실에서도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 우리 장애인위원회에서도 오셨고, 우리 장애인 정보문화 우리 회장님과 우리 회원분들도 오셨습니다. 혹시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참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좀 전에 같이 들어갔는데 정말 중요하죠.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님도 우리 전 회원을 대표해서 이거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래전에 이미 해결이 돼야 됐어야 문제인데 그동안에 청각장애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글이나 말로 이렇게 비장애인과 소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히 전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 공식적인 논의들이 안 이루어져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들이 지금 시작된 거에선 저희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오늘 면담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노력하겠다 하지만 당장 TV를 통해서 특히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방송 토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지난번 4월 23일 날 토론 방송 시청률 조사했더니 거의 40% 가까이 육박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토론인데 정작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은 방송을 통해서 그 정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송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 하지만 이 청각장애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공감할까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큰 오늘 면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선관위에서 얘기했듯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서 방송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말씀을 선관위에 드리고 싶고 오늘 가서 했던 저희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에 대한 요구서를 대선 토론 방송이 거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아 대선 방송 토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BS, SBS나 KBS 등의 방송사들 방송 토론사마다 수화 통역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제대로 방송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등 참정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1. 방송 통역 토론 내내 사회자와 대선 후보자 5인 총 6사람의 토론을 한 명의 수화통역사가 수화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후보자들의 생각과 공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의 수화통역 창이 너무 작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이 수화통역 창이 너무 작아서 수화통역을 보는 게 너무 집중하기 힘들고 어렵다라는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의 채널 선택권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방송사가 단 한 사람의 통역사로 인한 통역을 내보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채널 선택권에 굉장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거 방송 광고에 수화 통역이 없어서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광고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견해,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강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수화 통역이 전혀 없어 청각장애인들이 방송 광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폐쇄 자막이 너무 작고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그것을 읽거나 해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의 대선 토론 방송의 폐쇄 자막이 글씨가 작고 빨라 청각장애인 분들이 자막을 읽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참정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비롯한 의사소통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오늘 우리 단체는 선관위의 아래와 같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자, 요구사항입니다. 선거 방송 토론에서 출연자 1인당 수화통역 한 사람이 한 화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다만 지금 선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이번 방송 토론에는 시범적으로 오른쪽 하단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3인의 통역사를 동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수화통역 창을 확대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방송사마다 토론할 때 방송사별 통역인을 각각 배치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방송 토론이라든가 선 관련 방송을 할 때 수화 통역에 대한 배치나 운영 문제에 대한 지침이 없는데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방송사들이 이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공직선거법에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는 수화 통역 제공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폐쇄 자막 크기를 키우고 글자 색을 후보마다 다르게 하여 시청자들이 자막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단체는 이 요구사항, 특히 그 자막 방송 수화 통역을 더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창을 키우는 문제는 이번에 꼭 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 선거관리위원회 제안을 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지금 토론회가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는데 지금 당장 과거에 지난 토론도 제대로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 2번 토론도 지금과 같은 형태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지막 5월 2일 토론은 사회 분야 토론이고 장애인 문제가 아마 그 크게 토론 주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잘 아시겠지만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제 폐지 문제들을 지금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아마 토론 주제에 포함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5월 1일 토론마저도 지금같이 한 사람의 통역사가 계속 간다면 앞으로 청각장애인들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화통역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그 면담 요청을 또 받아주셔서 좀 오랜 시간 그 얘기를 나눴는데 선관위 측에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수화통역에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인데
수화통역에 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수화통역이라든지 농아인들의 그 참정권 또 채널 선택권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토론 오늘 그 면담을 계기로 좀 변화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토론은 어렵더라도 마지막 토론이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복지 분야 토론 때는 꼭 청각장애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또 그 선거의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통역을 갔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김세식 저희 상임이사님께서 굉장히 분노하는 경우가 몇 번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감정까지 실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제시한 시스템에 대해서 뭐 청각장애인 별도의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지금 당장 세워주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이번 대선 때 바로 해주실 수는 없는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 해주실 수 있는 화면 비율에 대해서도 그 비율을 더 잘라달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한 명을 더 올려달라는 거. 저희가 진짜로 원하는 건 후보자 한 명당 한 명의 통역사이지만 지금 저희도 충분히 선관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 급하게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았던 거를 아니까 그래서 대신에 적어도 한 화면에 2명의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는 게 저희의 요구인데 제가 중간에 면담 과정에 약간 말씀을 드린 거는 미국 생방송 중에 미국 대선 생방송 중에 는 통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송출한 방송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영어를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러니까 수화통역사가 아니라 영어 통역사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통역사가 붙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의 통역사가 하지 않았습니다. 힐러리가 맡은 통역사가 있었고요. 트럼프를 맡은 통역사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 대선에 후보를 우리나라한테 전송할 때 생방으로 할 때는 통역사 2명을 배치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통역에는 한 사람이 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어려우니 다음을 얘기하자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수화통역 영어 번역 예산의 문제를 들자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수화통역 1시간의 비용과 영어 통역의 30분 비용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 대선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정작 대선이고 우리나라에서 유권자를 가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신경을 안 쓰고 바꿀 의지를 안 갖고 바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리고 방송사와 논의를 해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방송사에 강력하게 이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사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화면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미국 대선 때는 그렇게 적극적인 예산과 적극적인 노력을 해놓고 정작 대한민국에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유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방송사에서 그렇게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문제는 있으니까 당장 어렵지만 지금 당장 저희한테 필요한 문제는 토론, 오늘 토론 있고 2일날 토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토론 때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고 한 화면에 세 사람의 통역사 동시에 배치해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상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오늘의 주요한 저희가 요구 사항입니다. 두 분이 지금 열띠게 토론하시느라고 그 시간은 두 분께서 다 쓰셨는데 원래 안 후보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심 후보님 지금 당장은 자학적인 안보지 자강 안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이전에 12년도까지 환수하기로 했었고 미국에서도 no problem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15년으로 연기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아예 무기한으로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심 후보님께서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져와야죠. 그리고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한 사람당
소아통역사 한 사람씩 배치하는 문제가 아마 어떤 제도적이라든가 정책적인 구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라도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대안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선관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헌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선거법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 거는 청각장애인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고 잘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수화통역사가 한 사람이어야 한다, 두 사람 이상이면 위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국민을 모든 정보로부터 이 나라의 청각장애인들이 어떻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는지, 얼마나 소외되어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가치의 문제를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 그저 기능적으로 지금 당장의 편의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편안하게 일하시면 되지 뭐하러 청각장애인들하고 면담을 하고 뭐하러 지금 이런 요구들을 듣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도 이 겹치는 말들, 이 사람들의 말들의 분위기를 수화통역 창만 가지고, 한 사람의 창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가깝게 왔겠습니까? 이것이 한두 해의 일입니까? 수십 년의 일입니다. 긴급구제 조치라도 들은 순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겠군요 라고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미뤄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청각장애인도 국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권을 분명하게 행사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긴급히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고 구하라 외치겠습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에서 수화통역사 수를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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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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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철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관악이 여기가 좀 남쪽으로 되게 구석진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또 면담을 하고 또 군고구마 같은 얘기들을 듣느라고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대선 방송을 잘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하도 군고구마 같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방송 토론에 나오는 뭐 클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요약 화면 같은 거를 보면서 저는 더 군고구마를 한 100개를 입에 넣은 것 같은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수화통역 하면은 왜 이리 작고, 언제나 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된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싶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참정권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청각장애인 말고도 다른 장애인들에게 참정권은 과연 보장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발언을 준비하면서 같이 좀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되게 벌써부터 되게 문제점이 나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곳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선거하는 곳 70곳을 조사해봤는데 55곳이 장애인 참정권 제약을 받는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었어요. 제주도에서만 벌써 70곳이, 제주도에서만 지금 55곳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소 같은 곳이 10곳 중 6곳이 문제가 있다.
2층이나 지하에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최근에 총선 결과만 봐도 전체 투표소의 16.5%가 승강기가 미설치되었고 12.1%가 통로가 미비해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매우 불편했으며 60.5%가 점자 블록이 미설치돼서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1층 투표소는 전체 투표소의 절반도 못 미치는 48.3%에 불과했고 지하나 2층이면서 계단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18.3%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애인들이 지금 어떻게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거가 잘 되기 위해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애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선거에 잘 참가하고 있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든 그 선거를 잘 이해하고 어떤 식이든지 그 선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수화 제공부터 제대로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벌써부터 이렇게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다리기만 합니까? 어떤 경우든 기다려서 얻었던 성과들은 없습니다.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피해봤던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 외치고 항의하고 행동하면서 겨우겨우 바꿔왔던 것들입니다. 오늘은 면담에서 끝났겠지만 우리의 행동이 단지 그냥 면담으로만 이렇게 끝났겠습니까? 계속해서 고구마만 우리는 먹을 수는 없습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어떡해요? 답답하니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스스로 물을 계속해서 파왔고 고구마를 없애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물을 파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계속해서 더 크게 나가고, 어떤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또 신체가 불편하든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 선거에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 투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정의당 서울시장 장애인위원장입니다. 발언 순서가 없어서 그냥 갈까 했다가요, 말씀하시는 거 듣고 수호하시는 거 보고 하면서 꼭 한마디 드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요. 사실은 정당이 있는 사람으로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 같은 작은 정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한 오늘 보니까 8% 정도가 됐더라고요, 후보는. 그리고 당은 한 10%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자랑은 아닌데요, 정의당은 장애인 공약을 수어로 하는 영상을 아주 짧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에도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연대하고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 입장을 얘기하려고 잠깐 이렇게 서 있지만,
저희가 장애인 정보문화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또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장애인 정보문화누리 단체만의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지금 저희는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만약 거부되거나 아니면 유보되거나 유야무야 된다면 저희는 다시 이쪽에 올 겁니다. 그냥 이런 피켓 하나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여기 당당하게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도 하고 당당하게 권리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력 행사를 하러 올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지지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애인 정보문화누리 단체에서 그 이번 대선의 수화통역 부분에 대해서 농아인들의 편의성을 관여하신다고 그래서 고생했어. 제가 또 선거운동 대선 가야 되죠. 토론에 통역을 한 입장에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체감은 어떤가요? 지금 저 선관위 분들하고 담당하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토론회 2번, 3번 거치면서 말씀대로 5분의 말씀 통역을 저 혼자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저 통역사 입장에서는 그 2시간 동안 혼자 통역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인간이라도 수화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면 청각장애인들이 보실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농인 입장에서는 그 2사람, 3사람이 얘기하는 걸 혼자서 다 통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후보가 공약을 얘기하는지 정책을 얘기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 끝나고 나왔을 때 농아인 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요. A 후보가 공약을 내거는 공약 정책을 얘기한 거를 B 후보가 했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이런 얘기 안 이쪽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것 때문에 수화 통역사 수를 좀 늘려서 좀 청각장애인들이 그 토론회를 좀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청각장애인 무시하지 말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수화통역사가 한 사람이니까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좀 그 내용이 뭔지 어려움이 많아요. 한국을 좋아합니다. 다 여자. 후보자 김재영께서 어떤 사람의 발언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 내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눈이 안 좋은데 화면이 작으니까 그걸 뚫어져라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화면 사실은 그런 걸 보기 힘들기 때문에 농아인 분들이 통해서 이 사람 후보가 좋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사실 선택해서 투표를 했어요. 실제로 내가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는 검증 없이 그냥 들은 얘기들. 그런 거 없이 들은 거 지인들한테 들어서 또 좋다 그러고 농아인을 위해서 무슨 공약을 했더라라고 전달해주고 뽑아달라고 얘기하면 그냥 말대로 그냥 찍어주고 말았죠. 일단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공적으로 문제 제기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들 얘기했죠.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저희는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동기는 뭐냐면 청각장애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좀 많이 와서 어느 후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리고 또 나도 통역사인데 통상적으로 1시간이 넘어가면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전달이 잘 안 돼요. 이런 문제도 저도 체감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했는데 어쨌든 선관위는 지금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관위가 좀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러지만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데 참정권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참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니까 이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한 화면에 지금 대안적으로 3사람의 통역사를 배치해라. 그러면 7명, 토론자 6명에다 사회자감이 5에다 한 사람이 6이잖아요. 6명의 토론을 충분히 3명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이번 남은 토론만이라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에서는 저희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새로운 시도잖아요. 새로운 시도라 방송사에서 좀 어려워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될 문제는 아니고 송출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별도의 배치 문제도 있고 그 이쪽 이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난색을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거는 방송사들의 그 이 시청권 문제라든가 선거 관련에는 참여권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그마한 불편함은 감수하고 꼭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아인들의 이 투표 참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투표권, 투표에 참여율을 하고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후보들에 대한 자질, 그 다음에 공약은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보고 어느 사람을 찍더라도 분명하게 내가 찍는 사람에 대한 공약, 그 사람의 자질은 분명히 알고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찍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 투표 행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찍는 것보다는 확실히 알고 찍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원했던 공약이 됐다. 그러면 관심 갖게 되고 어차피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고 찍을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찍는 게 아니고 투표율이 늘어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찍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찍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걸 그냥 지금까지는 뭐 그 수화투 행사 그 청각장애인 특성이 다 그렇잖아요. 나와 소통이 되는 수화로 소통이 되는 지인들의 그 수화를 통해서 입소문이 아닌 수화 소문을 통해서 대부분 많이 그 정보를 얻었죠. 근데 그게 과연 정확한 정보냐? 정확한 정보일 수 있지만 흘러 과장된 정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수화 통역이나 이런 게 충분치 않아서. 수화로 그런 것들이 되면 독자적인 판단. 그렇죠. 독자적인 친구가 얘기하는 지인이 얘기하는 얘기도 듣고 TV 화면을 통해서 수화를 통해서 보는 것도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죠.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올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올바로. 그게 중요하죠.